이것 봐, 난 역시 우울한 사람이야 하면서 또다시 힘들어집니다. 본인이 힘들다, 감정적으로 너무나 벅차다 할 때 억지로 밝아질 필요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애저격 대표 상담사 박재희입니다. 오랜만에 되게 찍는 것 같아요. 저번에 제 후기였지만 제가 안 나와가지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아서 좋은 후기들도 있었고 제 자랑도 좀 할 겸 직접 나왔습니다. 같이 촬영하고 계시는 PD님이 이 후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좀 많나 봐요. 우선은 그 후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2주로 재회, 이별 2달, 새로운 사람이 생긴 상대. 후기입니다. 상담 받거나 받아볼까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결과는 훌륭합니다. 상담 결과, 저의 일방적 통보로 이별 후 2달이 흘렀고 기다림을 표현하던 상대방에게는 새로운 사람이 생긴 상태에서 상담 전 일반적인 행동으로 약 3주 거절당하여 다른 결과를 도출하고자 방법을 바꾸기 위해 재회를 위한 상담을 시작하였고 2주 후 상대방으로부터 다시금 마음을 표현받아 재회하여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선택 플랜은 골드 플랜을 선택하였고 데이쌤 메인 담당 자네 팀장님이신 석한쌤이라는 두 분의 백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진행 방법, 상담자 및 관계자의 관계와 상황을 분석하기 위한 과제가 주어졌고 그것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움직임과 상황별 시나리오를 같이 이해하며 작성해 나갑니다. 결과를 가지고 느낀 상담 과정의 중요 포인트, 현 상담자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1번 정해진 과제는 그날 최대한 빠르게 작성하고 수정하여 완성시켜 두세요. 2번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말고 담당자분들에게 보고 연락 상담하며 지시받고 움직이세요. 3번 1에서 완성된 텍스트는 전화 시 보면서 이야기하고 되면 저는 외워서 가세요. 중요 포인트의 이유, 1의 이유, 액션을 취한 뒤 상대방에게서 피드백이 놀랍도록 빠르게 옵니다. 내일 해야지 했으면 대응 못하고 끝났습니다. 2의 이유, 아인슈타인이 그랬습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본인이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상담받는 이유인 건 상담받는 우리가 더 잘할 겁니다. 상담을 진행하시는 담당자분들이 돌발 상황 대응도 친절히 해주시니 믿고 따라가세요. 3의 이유, 정한 시나리오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대한 냉정히 움직이세요. 전화가 텍스트를 보면서 대화하고 문장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에 좋은 1차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남을 앞두고 준비한 것을 외우고 만나기 전에 다시 상담사님께 보고 연락 상담하며 사전 리스트 했지 마인드 컨트롤하고 임하세요. 한결 마음이 편해집니다. 상담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나이를 떠나 사람으로서 의지할 수 있는 존재로 있는 여러분들께 답례를 표하며 일을 하여 고마움을 받는 그런 타인을 위한 직업을 가진 현재에 박수를 보냅니다. 훌륭한 사업이며 멋진 직업입니다. 대표 되시는 분은 사업 번창하시길 바라며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긍지를 가지고 행복한 인생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미혼치만 후기로 답례합니다. 감사합니다. 쌤 정말 대단하세요. 후기가 약간 상담 활용 꿀팁인데 다른 분들도 상담을 하고 계실 거라는 확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만큼 만족스러운 상담이었다는 거겠죠? 뭐 아무래도 좋은 결과도 있었고 특히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요청사항이 좀 있었어요. 물론 골드 플랜 하셨기 때문에 조율은 충분히 가능하셨고 우선 이 환승이라는 시나리오 자체가 결과가 사실 이렇게 빨리 나오기 쉽진 않은데 잘 따라오셨고 상황도 좋았고 그래서 결과도 빨리 나서 잘 만족하신 것 같아요. 그쵸, 2주면 엄청 빨리 된 거잖아요. 그쵸, 엄청 빨리 됐죠. 어쩌다가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까지 하시고 뒤늦게 재회를 하고 싶으셨던 건지. 제가 가장 많이 다뤘던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상황 이별일 텐데 보통은 이제 상황이 생기고 나서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상대방이 이별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반대였어요. 본인의 상황이 힘들어지고 본인이 견디기 힘들다 보니까 상대방의 손을 놓아버린 케이스인데 남자분들에게 좀 많이 나타나는 이별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여자친구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내 곁에서 네가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으니 나는 너를 놓아주겠다 라는 사실은 좀 비겁한 행동이지. 그래서 20살 초반 때 내가 군대를 가니까 더 이상 너의 곁에 있을 수 없으니까 헤어져 주겠다, 알량한 책임감으로 쉽게 관계를 놓아버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그럴수록 그걸 받아들이는 상대방은 언제든지 우리 관계를 쉽게 놓아버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까지 처음 상담을 진행했을 때 쉽진 않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3개월 정도 걸릴 줄 알았는데 2주밖에 안 걸렸다. 되게 잘 따라오시기도 했고 특히나 이제 상대방 분석을 해봤을 때 결핍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컸던 사람인지라 준비는 빨리 하자라고 했거든요. 그 상황이 걸리는데 2주가 채 안 걸렸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해 둔 거 쓸 수 있었죠. 그래서 이분도 하는 얘기가 빨리 준비해라, 과제는 최대한 빨리 해오셔라 강조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 효과를 가장 크게 봤던 사람이니까.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있을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라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상대방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만남이 잡히고 나서 청문회를 할 준비를 해라. 즉 무슨 뜻이냐면 상대방이 굉장히 많이 감정적으로 흥분해 있는 상태에서 왜라는 얘기를 많이 물어볼 것이다.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대부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 그랬는지 설명해줘야지. 재회에서 벌어지는 청문회는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크게 두 가지의 실수를 합니다. 1번 진짜 내가 왜 그랬는지
했는지 말해줌으로써 다시 한번 내가 그 잘못을 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거. 2번, 설령 그게 아니더라도 그 사람에게 최대한 말을 하다 보니 변명을 하거나 모순이 생기는 거. 사실 이거 둘 다 왜 그랬어 라는 재회 청문회에서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왜 그랬어 라는 말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설명해줘야겠다 라는 식으로 접근하고 계시다면 굉장히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보는데 실용적인 것만 알려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이분 연애 스타일 자체가 그랬어요. 실용적이고 아마 조선시대의 사람이었다면 실학자였을 거예요. 실리적이고 해결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상황이 힘드니까 지금 놓아야지라는 또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했던 건데 사실 그게 필요한 건 아니었던 거죠. 사람들이 크게 세 가지에서 문제가 생긴대요. 돈, 가족, 연인. 그리고 사람들은 이 중에 연인을 제일 먼저 쉽게 놓아버립니다. 왜냐면 사실 대부분의 문제는 돈이나 가족에서 생겨요. 상황이별 특히나. 또 웃긴 게 그럼 연애가 문제가 생기면 두 가지를 놓나요? 아니, 연애가 문제가 생기면 연애를 놓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쉽게 놓일 수 있는 거고 이 상대방은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또다시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 너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청문회의 가장 주된 목적들이 너는 또다시 나를 버리지 않을 수 있니? 라는 거였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해주신 건지 그냥 상담으로만 얘기를 들어주신 건지. 제 내담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 데이쌤이 마인드 컨트롤을, 데이쌤이 공감을 특별히 해준 건 아니고요. 3달 동안 그것을 착실히 준비해도 될까 말까인데 빠르게 변화가 다가왔고 착실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남들 3달 이상 걸리는 거 2주 만에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분이 사실 잘했어요. 저는 사실 해준 거라고 기준을 잡으세요. 침착하세요. 힘들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일이 더 힘들어요.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했어요. 자기 개발이 아예 마인드 컨트롤로 다가왔던 분이시네요. 그렇죠. 그 필요성을 충분히 깨달았던 사람이죠. 데이쌤께서 생각하시는 혼자 할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 꿀팁은 있을까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고 실제 상담에서도 자주 써보라고 하는데 감정이라는 것은 휘발적이에요. 날아가 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감정을 날려보내지 못해요.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불안해라는 감정이 딱 들어오게 되는 순간 유지돼요. 저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적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감정을 적어놨다면 덮어둬요. 그 감정 잠시 내려둬요. 그리고 한 3시간, 4시간 뒤에 다시 그 책을 펴보잖아요. 그 감정을 읽어보잖아요. 굉장히 창피해요. 내가 고작 이것 때문에 이런 감정을 가졌다고? 이걸 우리는 객관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내 감정에 대해서도 연애에 대해서도 객관적일 필요가 있는데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까 밀려오는 감정의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술치료 전공을 하기도 했었지만 음악치료에서는 동질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너무 우울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옆에서 친구들이 야 술 한잔해 놀러 가자 못해요. 왜? 지금 내 감정이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음악치료에서 힘들고 우울할 때 오히려 BPM이 빠르거나 역동적인 음악보단 내 감정이 좀 더 느리고 단조도 괜찮아요. 혹은 차분한 음악을 먼저 들으며 내 감정을 적당히 동화시킨 뒤에 점진적으로 감정을 회복하는 방법을 추천해요. 하지만 사람들은 지금 이 감정에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데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는 자신을 보며 이것 봐 난 역시 우울한 사람이야 하면서 또다시 힘들어집니다. 본인이 힘들다 감정적으로 너무나 벅차다 할 때 억지로 밝아질 필요 없습니다. 충분히 힘든 거 아픈 거 받아들이시고 털어놓으시고 내려놔야 다음에 다시 웃을 수 있어요. 그럼 데이쌤께서 생각하신 신의 한 수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나의 신의 한 수, 저의 신의 한 수라 뭐 담당쌤이 나였다? 장난이고요. 상대방의 결핍을 빠르게 체크하고 좀 더 빨리 준비를 했다. 그 결핍에 맞는 준비와 청문회에 대한 준비를 거의 완벽하게 제가 짚어냈다. 그래서 실제로 제외하고 났을 때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데이쌤이 말한 거 똑같이 하던데요. 그냥 똑같이 말해줬어요. 이 상담 때는 특히나 약간의 돗자리를 좀 폈던 구슬 아주 작두를 탔지.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진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인터뷰에서 궁금한 점은 다 여쭤봤는데요. 이번 사례에서 다른 분들께 제외 꿀팁으로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가요? 아까 말했던 청문회 진짜 중요한 건데 왜라는 질문에 완벽한 논리로 대답할 필요도 없고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 때 무슨 말을 듣고 싶을까? 이게 가장 중요하고 유튜브에도 귀가 아프게 그리고 저희 영상 촬영하는 선생님들은 입이 아프도록 말하고 있어요.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해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이분의 좋은 기운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헤어졌는데 어떻게 하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양식에 따라서 상황 자세히 남겨주시면 저희가 찬찬히 보고 같이 의논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사람 도대체 누군가 나 오랜만에 유튜브 들어왔는데 혹은 처음 유튜브 들어왔는데 누구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의 다른 영상들도 고정 댓글에 달아둘 테니까 보시고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후기로 찾아뵙겠습니다.